우리 이제 2학기 첫 수업, 우리 2학기에는 도형을 위주로 도형에 대해서 배우게 돼. 그래서 도형의 기본 요소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도형의 기본 요소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자 라고 되어 있어. 도형에는 점, 선, 면이라는 게 있는데 뭐부터 시작하냐면 점부터 시작해. 점, 이 점이 움직인 자리는 뭐가 되고 선이 되고, 그리고 이 선이 움직인 자리는 뭐가 된다? 면이 된다 라는 거. 그래서 가장 기본의 도형의 기본 요소 세 가지, 점하고 선하고 면인데, 점이 움직인 자리는 선이 되고 선이 움직인 자리는 면이 되는데, 그림을 보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래서 이 점은 뭐만 갖는다? 위치만 갖고 있대. 점은 위치만 갖고 있대. 그래서 우리가 4학년 때쯤인가 이 점을 움직이는 거 배웠어. 뭐 오른쪽으로 4칸 움직이세요 라는 거 배웠어. 그래서 하나 둘 셋 4칸에서 이렇게 다시 찍어줬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점은 위치만 갖고, 선은 뭐만 갖는다? 길이만 갖는다 라는 얘기야. 선은 길이가 얼만큼 되는지. 그리고 면은 넓이만 갖는다 라는 거. 요거 세 가지도 알아두면 좋겠어. 자, 그리고 우리가 도형 두 가지를 초등학교 때 배웠는데, 평면 도형이라는 것과 입체 도형이라는 거 배웠어. 평면 도형은 요렇게 생긴 거, 입체 도형은 요렇게 생긴 거. 자, 그래서 우리가 평면 도형, 입체 도형을 비교를 했을 때 땅바닥에 딱 붙어져 있는 친구들을 평면 도형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한 평면 위에 있는 도형인데, 얘네들은 뭐하고 뭐로만 이루어져 있냐면 점하고 선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점하고 선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선으로만 이루어져 있어. 그런데 입체 도형은 이렇게 내가 뭔가 손으로 훅 하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이 툭 튀어나왔단 말이야. 이런 친구들은 점도 있고 선도 있고 면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입체 도형은 점하고 선하고 면으로 다 이루어져 있어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도형의 기본 요소는 점, 선, 모양이래. 점, 선, 면인데, 그쵸? 이거 땡. 점이 움직인 자리는 선이 된다. 점이 움직인 자리 선 되는 거 맞고, 선이 움직인 자리는 면이 된다. 얘도 맞죠? 사각형, 원은 입체 도형일까? 땅바닥에 붙어져 있으니까 얘네들은 평면 도형이 되겠죠. 그쵸? 자, 그리고 이거 입체 도형하고 평면 도형하고 한번 찾아보도록 해요. 자, 두 번째 개념은 뭐냐면 우리가 교점이라는 거하고 교선이라는 것을 배울 건데, 교점은 뭐냐면 선하고 선이 만났을 때, 또는 선하고 면이 만났을 때 생기는 점을 교점이라고 하거든. 이렇게 선하고 선이 만났을 때 생기는 점, 선하고 선이 만났을 때 생기는 점을 교점이라고 하고, 또 있어. 선하고 면이 만나는데 우리가 이렇게 직육면체, 입체 도형에서 면이 있다라고 했었잖아. 그치? 선하고 면이 만났을 때 요것을 뭐라고 한다? 교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선하고 선 또는 선하고 선이 만났을 때 교점, 그리고 선하고 면이 만났을 때 생기는 점을 교점이라고 해요. 두 번째는 교선이라고 하는데 면과 면이 만날 때 생기는 면이래. 면과 면. 그래서 직육면체를 보면 이 면과 요 면이 만났을 때 생기는 선을 얘를 교선이라고 하는 거야. 아, 그러면 우리 요거 초등학교 때 한번 배웠던 것 같지 않아? 여기 이 점을 교점이라고 하는데, 이 점을 우리가 뭐라고 배웠어? 초등학교 때는 꼭지점이라고 배웠어. 꼭지점. 그치? 그리고 요 선을 뭐라고 배웠냐면 모서리라고 배웠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 교점은 꼭지점이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고, 교선은 모서리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중학교 와서는 꼭지점이나 모서리란 말을 안 쓰느냐? 아니야, 똑같이 써. 하지만 한 가지를 더 배운다라는 뜻이겠지, 그치? 교점과 교선이라는 말을 한 번 더 배운다라는 뜻이에요. 자, 1번부터 풀어볼게요. 선과 선이 만나면 교선이 생긴대. 선과 선이 만나면 교점이 생기지 교선이 생기진 않아요. 선과 면이 만나면 교선이 생긴다.
선과 면이 만나면 선과 면이 만나면 교선이 생긴다? 아니지, 그치? 요것도 아니네. 교점이 생기겠죠. 선과 면이 만나면 교점이 생긴다 그랬어. 그리고 면과 면이 만나면 교선이 생긴다. 면과 면이 만나면 교선이 생긴다. 요거 얘가 맞게 되겠네요. 그쵸? 자, 그래서 교점과 교선의 개수를 각각 구하라고 나와 있네요. 4-1번에 교점은 면, 여기에서 교점은 3개라고 써주면 되고, 교선은 뭐라고 그랬어? 선과 면이 만나야지 교선이라고 했는데 여기 면이 없으니까 얘는 없다라고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쵸? 여기에서 교점은 하나, 둘, 셋, 4개가 되고요. 교선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직선하고 반직선하고 선분을 배울 건데 요것도 한 4학년 때쯤에 한번 배웠던 것 같아. 직선, 반직선, 선분. 요거는 이제 4학년 때 배웠는데 이번에는 이제 기호랑 함께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자, 먼저 직선의 결정이라고 되어 있어. 직선이 생기려면 서로 다른 몇 개의 점? 2개의 점이야. 점이 2개만 있으면 얘를 지나는 선은 몇 개밖에 없다? 1개밖에 없다. 요것도 알아주면 돼요. 알겠죠? 점 2개가 있으면 얘를 지나간 이 점 2개를 모두 지나가는 직선은 1개밖에 없다. 이게 그림에도 나와 있네요. 그쵸? 이렇게 빨간색으로 1개밖에 없다라는 거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직선하고 반직선하고 선분을 배워볼 건데, 직선은 뭐냐면 직선은 요렇게 생긴 애들을 직선이라고 해. 점 A하고 B를 지나가는 친구를 직선이라고 하는데, 얘를 기호로 나타낼 땐 어떻게 나타내냐면 요런 식으로 나타내. 점 A하고 B를 요렇게 지나간다라는 뜻으로 나타내는데,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시작점이 어딘지 몰라. A에서 시작했는지 B에서 시작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얘는 BA 이렇게 거꾸로 쓰고 이렇게 지나간다 표시도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 기호로 나타냈을 때 2가지로 나타내.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도 되고요. 이렇게 나타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2번째는 반직선 말고 선분 먼저 갈게. 선분은 뭐냐면 점하고 점만 연결을 한 거야. A하고 B라는 점이 있는데 A에서 B까지의 점하고 점까지만 연결을 된 것을 선분이라고 하고, 얘를 기호로 나타낼 때는 A, B라고 쓰고 요렇게 선분, 직선만 요렇게 선분만 그어줄 거야. 그런데 얘도 시작점이 어딘지 몰라. A에서 B로 요렇게 갔는지 B에서 A로 갔는지 모르기 때문에 BA 요렇게 써줘도 똑같다라는 얘기야. 직선은 지나가는 선, 선분은 점하고 점만 연결되어 있는 선. 이렇게 2가지 구분해주면 되는 거고, 얘네들은 각각 기호로 몇 개씩 나타낼 수 있다? 2개씩 나타낼 수 있다. 순서 바꿔서 나타낼 수 있는 거야. 자, 그 다음 반직선은 뭐냐면, 반직선은 얘도 똑같이 선하고 선, 아니 점하고 점이겠지. 점하고 점을 연결하는데 얘는 A에서 출발해서 B로 가는 게 있어. 그러면 기호로 A, B 쓰고 요렇게 나타내. 그런데 그러면 얘는 A에서 출발해서 어디를 지나가느냐? B를 지나가. 오른쪽으로 가는 거겠지. 그치? 그러면 요런 애들도 있겠지. A, B가 있는데 요런 애들도 있어. 얘는 B에서 출발해서 어디를 지나가냐면 A를 지나가. 왼쪽으로 가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나타내냐면 BA라고 쓰고 요렇게 나타내. 2개의 차이점 확인했나? 출발선을 먼저 써줘야 돼. 출발선은 점에서부터 시작해. 점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출발선이고, 그 다음에 어디로 지나가느냐? B로 지나가느냐? 아니면 A로 지나가느냐? 그래서 요렇게 구분을 해줘야 돼요. 출발선 먼저 써줘야 돼. 출발선 쓰고, 그
그 다음에 지나가는 방향으로 써주면 되는데 얘는 A, B하고 BA하고 같은 걸까 다른 걸까? 다른 거야. 왜냐면 A, B는 A에서 출발해서 요렇게 가는 거고 BA는 B에서 출발해서 요렇게 가는 거니까 얘네 두 개는 완전히 다른 거야. 그래서 꼭 구분을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밑에도 좋은 내용이 있어서 한번 읽어볼게. 직선은 우리가 이렇게 직선을 나타낼 때는 L 이렇게 많이 써. 직선 L은 또는 직선 M은 이렇게 많이 나타내기도 하고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반직선 중에서 서로 같은 애들이 있고 다른 애들이 있거든. 그건 뭐냐면 시작점이 같아야 돼. A에서 출발해서 가는 거. 또 A에서 출발해서 가는 거. 그 다음에 A에서 출발했다고 해서 모두 같은 게 아니고 A에서 출발을 했는데 하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A에서 똑같이 출발을 했는데 하나는 왼쪽으로 가면 똑같은 반직선이 안 되거든. 그런데 이런 친구들은 얘는 B를 지나가나 C를 지나가나 똑같은 방향, 시작점하고 방향이 같으면 얘는 똑같은 반직선이라고 해. 요거는 조금 헷갈리기 때문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기호를 그림 위에 나타내래. 얘는 선분 AB야. 선분은 점하고 점만 연결하라 그랬어. 그쵸? 그 다음에 얘는 직선 BC야. 직선 BC. 그러면 BC 지나가는 요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얘는 반직선이네. 반직선 AC인데 출발점이 A예요. A에서 출발해서 BC, C로 B를 지나서 C로 지나가는 거. 자, 그 다음에 얘도 반직선인데 얘는 출발점이 어디냐면 B인데 B에서 A 방향으로 가는 거야. B에서 A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거야. 자, 그래서 요거 해주면 되는 거고 요거 한번 6-1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 아래 그림과 같이 직선 L 위에 점이 다 있대. 이 L 위에 점이 다 있대. 그래서 다 지나가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직선과 직선 AB랑 직선 BA랑은 같은 걸까 다른 걸까? 직선은 항상 한 선 위에 있으면 직선은 같은 거예요. 한 선 위에 있으면. 자, 그 다음 2번. 아까 반직선 설명할 때 나왔던 문제인데 반직선 설명할 때 나왔던 건데 자, 얘는 A에서 출발해서 B로 가는 거야. A에서 출발해서 B로 가는 반직선이고 얘는 B에서 출발해서 C로 가는 거야. B에서 출발해서 C로 가는 거야. 이거 같을까 다를까? 방향은 같지만 출발선이 다르기 때문에 얘는 안 된다고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돼. 얘는 시작은 같지만 방향은 잘못 얘기했네요. 방향은 같지만 시작이 달라. A에서 출발한 거랑 B에서 출발한 거기 때문에 방향은 똑같이 오른쪽으로 가지만 시작점이 다르기 때문에 얘는 안 된다.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되고요. 자, 그 다음 BC랑 CB래. 이거는 선분 얘기하는 거잖아. 선분 BC랑 선분 CB는 어떤 애야? 같은 애. 자, 그리고 4번. 얘도 반직선인데 C에서 출발해서 A로 간대요. C에서 출발해서 A로 가고 C에서 출발해서 B로 간대요. C에서 출발해서 B로 지나간대요. 그럼 얘는 어떤 애야? 같은 애지. 왜냐면 얘는 시작도 같고 방향도 같기 때문에. 됐지? 자, 그래서 이 반직선은 되게 중요해. 이렇게 시작도 같고 방향도 같으면 같은 애지만 아까처럼 방향은 같지만 시작점이 다르면 다른 애고요. 또 있어. 시작은 똑같아. 시작은 똑같이 A로 시작했는데 얘는 B로 시작해야 되겠구나. 얘는 C로 가고 얘는 A로 가면 시작은 똑같지만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좀 말을 빨리 하려고 그래. 다르기 때문에 얘도 같지 않다.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해서 요 3가지 배웠고 자, 그 다음에 오늘의 마지막은 뭐냐면 두 점 A, B 사이의 거리라고 되어 있어요. 점 2개가 있는데 그 사이의 거리에 대해서 배울 거야. 두 점 A, B 사이의 거리.
두 점 A, B를 잇는 무수히 많은 선 중에서 길이가 가장 짧은 선이 있대. 이것을 선분 AB라고 하거든. 자, 말로만 그냥 거창하게 되게 많이 어렵게 써놨는데 그건 뭐냐면 점 A하고 B하고 A에서 B까지 가는 길이 되게 많아. 요렇게도 가고 뭐 요렇게도 가고 뭐 요렇게도 가는데 그 중에서 제일 짧은 거리는 B 사이의 거리는 그냥 이렇게 선분으로 직선으로 선분으로 이렇게 간 요 거리만 딱 재는 거야. 그래서 가장 짧은 선분이 A, B 사이의 거리가 된다라는 뜻이겠죠. 자, 그래서 설명 다 하고 갈게요. 그 다음에 선분의 중점이라고 하는데 선분이라고 하는 것은 점하고 점만 연결한 거. 점하고 점만 이렇게 연결한 걸 선분이라고 했잖아. 이 선분에서 중점은 뭐냐면 가장 중간에 있는 점을 중점이라고 하거든. 가장 중간에 있는 점을 중점이라고 해서 얘를 M 또는 N이라고 많이 써놔요. M을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데 그러면 이 AM의 길이와 MB의 길이가 어떻다? 같다라는 얘기야. 왜냐면 AB의 딱 중간에 있기 때문에. 알겠지? 이것을 중점이라고 하는데 나타낼 때는 이렇게 나타내. AM과 BM의 길이는 같고 그 다음에 AB의 반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나타내요. 알겠죠? 문제 한번 풀어보자. AB랑 CD의 길이는 같대. AB와 CD의 길이는 같다. 같을까? AB랑 BC가 같겠지. 그치? 요거 뭐라고 써줘야 돼? 요거는 그걸 써주라는 얘기네. 선분 AB와 선분 CD의 길이는 같다라는 것을 기호로 나타내라는 뜻이네. 그러면 선분 AB랑 선분 CD의 길이는 같다. 요렇게 나타내라는 거네. 이거 보고 기호로 나타내라는 얘기네. 자, 그 다음 두 점 CD 사이의 거리는 10cm이다. 그러면 선분 CD 사이의 거리는 10cm이다. 이렇게 나타내주면 돼요. 자, 그리고 오른쪽 그림에서 점 M은 BC의 중점이래. 그러면 BM과 CM이 서로 같겠지. 그치? 길이가. 그리고 BC의 반이 되는 거야. 얘네들은 반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BM의 길이는 CM의 길이랑 같으니까 7cm가 되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주면 되고 아래 그림에서 점 M은 AB의 중점이고 그리고 점 N은 AM의 중점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AB의 길이부터 구해볼까? AB의 길이는 M이 중점이라고 했으니까 AM이 8cm면 BM도 8cm가 되는 거야. 그러면 AB의 길이는 8cm가 두 개니까 16cm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쵸? 그리고 NM의 길이래. NM의 길이는 여기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8cm의 반 얘기하니까 8cm의 반 얘기하니까 얘는 4cm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중점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진도를 하나 더 나가야 되겠구나. 그치? 자, 다음 진도 한 개만 더 나가도록 할게요. 왜냐면 이거 초등학교 때 다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요거 우리 한 번만 더 나갈게. 각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일단 각을 기호로 나타낸대. 각을 기호로 나타내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야. 그래서 각 AOB라고 돼 있는데 일단 먼저 각에서부터 보면은 한 점에서 시작해. 점 O에서 시작하는데 점 A를 지나가는 반직선하고 점 B를 지나가는 반직선 두 개로 이루어진 것. 이것을 각이라고 나타내요. 그쵸? 그래서 이 각은 우리가 기호로 나타낼 때 먼저 각을 읽을 때 이것을 우리가 각 뭐뭐뭐라고 읽었냐면 AOB라고 읽었었거든. 초등학교 때. 또는 각 BOA라고 읽었어. 이렇게 꼭지점이 중간이 되게 읽었었단 말이야.
그런데 중학교 가서는 이 각을 이렇게 표시해. 각 AOB 또는 각 BOA 이렇게 나타내고, 그 다음에 우리 각은 점 O에서 시작하는 반직선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을 각 O라고도 많이 나타내. 그리고 이 각의 크기를 이렇게 A라고 나타내면 각 A라고도 나타내. 이거 다 이 각의 이름이야. 각의 이름. 알겠죠? 그래서 AOB의 크기는 요 각의 크기 얘기하는 거 그거 알고 있지, 그치? 자, 그래서 요거 각 기호로 나타냈을 때 옳은 것을 먼저 고르래. 그러면 각의 크기 나타나는 X도 맞고 꼭지점인 O도 맞다라고 했었지, 그치? 그 다음에 각 읽을 때는 항상 뭐가 중간에 오게 읽어야 돼? 꼭지점이 중간에 오게 읽어야 돼. 꼭지점이 O란 말이야. 그러면 꼭지점이 O가 있는 XOY랑 YOX 요렇게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쵸? 그래서 기역, 디귿, 리을, 미음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자, 오른쪽 그림에서 다음 각을 O, A, B, C, D를 이용해서 나타내래.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각 A를 나타내는데 이 각 A는 요렇게 된 각이란 말이야. 그래서 각 AOD, AOD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각 B는 여기 얘기하는데 요 각 얘기하니까 각 OBC라고 읽어주면 되겠지, 그치?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각을 크기에 따라 우리 분류를 했어.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각이 직각이라고 해서 90도였단 말이야. 요거. 그리고 직각보다 작으면 예각, 직각보다 크면 둔각. 그런데 이 예각은 0도보다는 크고 90도보다는 작아. 이 둔각도 90도보다는 크지만 180도보다는 작아. 그래서 요거까지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펼쳐진 각 하나 있잖아. 그치? 90도 두 개인 거. 이것을 평각이라고 해서 180도를 평각이다 라고 알아두면 되는 거예요. 요거 180도 평각이다. 그럼 한번 읽어볼까? 각을 예각, 직각, 둔각, 평각으로 분류를 해보라 라고 나와 있잖아. 그치? AOB는 90도보다 작으니까 예각이라고 써주면 되는 거고, BOD는 크니까 둔각이라고 써주면 되는 거고, COD는 직각이고, AOD는 평각이다.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각을 풀 때 문제를 풀 건데, 자, 어떻게 풀 거냐면, 우리 1번 문제, 4-2번의 1번 문제를 풀 거야. 자, 우리 60도랑 56도랑 X랑 다 더하면 몇 도야? 180도잖아, 그치? 자, 그래서 X각을 구하려면, 각 X각을 구하려면, 요거 두 개 더해서 이항시켜서 풀면 돼요. X는 180에서 60 빼기 56 해주면 X각을 구할 수가 있는 거야. 그치? 이런 식으로 해서 미지수 방정식 푸는 식으로 해서 풀면 돼, 문제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만 한번 문제를 풀자. 요 막국지각하고 교각은 다음 시간에 다시 하는 걸로 할게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